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잘 못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직전에 앙제라는 경기죠. 자기 인생 축구 인생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 3개 공격 포인트, 2골과 하나의 도움을 합니다. 기가 막혔죠. 굉장히 잘하고 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많이 부진했다. 그럼 뭐 요새 몸이 안 좋잖아. 근데 소속에서 너무 잘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전 대표팀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사실 지배력이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특히 뭐 김동훈 감독 때 연달아서 그렇죠. 2골 한 골 그러면서 3골 넣고 임지 감독 이랬었는데 예. 홍명보 감독 부임하고 나서 골이 없어요. 오! 딱. 아 그래요? 예, 딱 없어요. 아 여섯 홍명 감독 이외에 예. 골이 아예 없어요? 골 없어요. 자, 저희가 이번 이제 팔레스타인 경기 끝나면서 2024년 올 한 해의 A매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명 감독의 체제를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보는? 잘했던 건 뭐고 못했던 건 뭐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크게는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월드컵 지역 예선 최종 예선으로 따지면 거의 역대급의 수월조예요. 그렇죠. 꿀조. 그죠. 따지고 진짜 괜찮죠. 우리에 뭐 이란이 있어, 일본이 있어, 사우디가 있어 뭐. 아 그러네. 뭐 심지어 그러니까 대진 나왔을 때 저희가 분석도 했잖아요. 평균 순위도 가장 낮고 우리 조가 피파 랭킹 순위 피파 랭킹 순위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낮은 그런 이제 조에 섞였죠. 그런 걸 감안하면 경기력도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대로 월드컵 본선에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월드컵에서 우리를 만나서 팔레스타인처럼 극단적으로 수비할 팀은 없죠. 없어요. 그런 팀 없어. 그렇지. 이렇게 경기할 팀도 없어. 이렇게 경기할 일이 없죠. 월드컵 나가면 우리가 우리가 수비를 했으면 했지. 그렇지. 네. 또 한 번 더 꼬아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처럼 경기할 팀도 없지만 팔레스타인 이 정도 수준의 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지금 팔레스타인 때 지금 이무를 했다는 거는 월드컵을 나가도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네, 경기력과 내용이면. 네, 진짜 이 정도면은 객관적인 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큰 틀로 월드컵 본선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뭐 총평의 느낌으로 홍명보 감독 체제 6경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좋았던 게 있었을 거고 아쉬운 게 있었을 텐데 하나씩만 뽑아주신다면. 뭐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겠죠. 네네네. 물론 제가 평가하는 게 뭐 언짢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이 코너는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이제 골키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좋아졌던 점은 그러니까 좋았던 경기들은 1선하고 3선의 간격이 진짜 좋아졌어요. 간격. 네. 간격은 좀 부거지 저 표현인데 네. 엄청 좋아합니다. 간격. 모든 축구다 간격이. 진짜 경기가 잘 되는 간격이 되게 유지가 잘 돼요.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수비 라인들이 처지질 않아요. 라인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끌어올려서 부딪혀서 앞에서 하려고 하지 뒤에까지 물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라인 정리나 이런 라인 컨트롤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패스들이 백패스보다는 전진 패스들이 많이 나왔고 뭐 유기적인 움직임이야 뭐 당연히 좋은 경기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좋은 경기 때 그게 큰 나왔는데 틀을 봤을 때 1선하고 3선이 되게 좋아졌다. 간격이. 근데 정말 안 좋았던 경기들 보면 팔레스타인 딱 2경기 보잖아요. 클리스만 했던 축구 그대로 나와요. 클리스만 축구 그대로 나와요? 1선하고 3선 쫙 벌어져 있어요. 벌어지죠. 이만큼 벌어졌어요. 진짜 팔레스타인 2경기에 다 벌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홍명보 감독 와서 간격이 완전히 좋아졌다 보다는 정상화가 됐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클리스만 때는 완전히 태평양이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뭘 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이렇게 간격이 안 좋은 팀은 대한민국의 클린스만의 대한민국과 이번 유로 때 잉글랜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잉글랜드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게 진짜 1선 3선 가기 너무 멀었거든요. 네, 계속 벌어지니까 상대가 오히려 그냥 주도를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더 아껴버리는
네. 와, 자, 안 좋을 때는 거의 크리스만의 축구를 보는 것 같았다. 뭐 뒤에 또 여러 가지 예봉이라 했지만 지금만 놓고 보면 그러면 좋았던 경기 때는 되게 좋았는데 안 좋은 건 또 완전히 크리스만 축구로 회귀하더라. 이건 엄청난 기복이 있었다는 건데. 그쵸. 워낙 많은 경기를 해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는 것도 아니야. 경기마다 기복이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골키퍼로서 계속 말씀드린 게 왜냐면 이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뒤에서 경기를 하면서 저는 근데 선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대 팀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진짜로. 팔레스타인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나왔어야 되죠. 팔레스타인이 3선에서 그냥 1선으로 쫙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부터 아예 못하게 할 건지 아예 눌러버릴 건지 위에서 아예 압박에서 바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바로 탈취해서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면 상대팀은 사실 약팀이다 보니까 볼을 탈취할 일이 우리가 뺏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노려서 계속 압박을 통해서 아예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킥을 하게끔 줬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공격수들이 어설프게 압박하면 여기까지 가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야. 여기는 압박하고 킥하니까 물르고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압박이 되긴 했었거든요. 경기 초반에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게 잘 안 되면서 사실 저희가 프리뷰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조금 선 굵은 축구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다루는 스킬이 안 좋기 때문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은 조금 재미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초반 잠깐 나오고 나서는 좀 안 나오는. 그걸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우리한테 했어. 강하게 전방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 형의 얘기는 그렇게 기복이 심한 건 상대가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렇죠? 상대는 달라지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팔레스타인을 보니까 내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내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내렸건 그렇게 달라지는 상대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상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쵸. 상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 그렇죠. 나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 잘못 분석했다고 완전 당했던 경우. 그거 완전히 진짜 처참하게. 그리고 상대가 원톱이었잖아요. 그 생각나네. 원톱이었잖아요. 원톱이었을 때 용우가 내려와서 받을 이유도 없어요. 가운데 숫자, 미드필드 숫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숫자를 버리고 밑에서 숫자를 두다 보니까 공이 가서 뺏기면 가운데 미드 숫자가 부족하니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드필드 숫자 싸움을 해서 이게 생각을 하고 사이드를 뿌렸다가 반대 전환을 통해서 우리 선수 사이드 선수들이 개인 능력도 좋잖아요. 사이드 선수들이 1대1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를 벗기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이 얘기 해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전술 다양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렇죠. 대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홍명보 감독이 사실 울산 시절에도 다양한 뭐 전술이나 포메이션을 구사했던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거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U자 빌드업 통해서 이제 안전한 축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축구를 많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이제 항상 볼란치를 두고 맞아요. 볼란치가 센터백 2명을 지켜주고 맞아요. U자 빌드업을 통해서 볼을 소유를 많이 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해서 어쨌든 멤버가 좋으니까 승률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면 승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멤버 좋은 팀들이.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더 예를 들면 좋게 얘기하면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올라가거나 맞아요. 뭐 하지 않고 딱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볼 소유하면서 안전하게 딱 수비 지켜놓고 경기를 했던. 그러다 보는데 이게 리그에서는 그런 안정감 있는 게 한 시즌 풀로 하는 거는 뭐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상대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상대도 막 우리 분석하고 한 게임에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나와.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런 이제 전술 하나하나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떤 감독은 리그에서 강한데 뭐 토너먼트에 가면 약하고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안첼로티가 대표적이죠. 안첼로티는 토너먼트에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 우승보다도 도리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더 많을 정도의 감독이었는데 AC 밀란 시절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뭐 리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감독들도 있긴 하죠. 플랜 A가 확고한 감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리그에서는. 그렇지. 예.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의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리그에서는 강했지만은 아체미라던가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좀 약한 모습들이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전술 다양성 문제는 비단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국대를 맡은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 전반에서 나타났던 지적이기도 하죠, 사실. 예, 다양성 자체는. 만약에 뭐 하나 그러면 그 하나 쓰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좀 변칙을 두는 건. 자, 두 번째.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홍명보 감독 얘기할 때 9번 스트라이커,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꼭 두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울산 시절의 주민규, 네. 아담. 이번에도 보면 뭐 오세훈, 주민규 없으면 안 되나요? 타겟형 스트라이커. 보통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성향이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많이 하는 팀들 스타일이죠. 그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U자랑 연결되는 거네요. 연결되는 거죠. U자랑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죠. 타겟형 스트라이커 유형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다. 네,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사이드에서 크로스나 이런 걸 붙이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전술인 거죠. 아, 그러네. 바로 연결됐네 이거 진짜. 어렵지 않네. 이런 거잖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에 경기를 보신 분들 저희가 다 뭐 댓글도 그렇고 그동안 얘기했던 걸 다 여쭤보는 건데 아니 좀 막혀. 그러면은 그냥 소니를 약간 제로톱 비슷하게 해놓고 배준호를 동시 기용을 하면서 끌어내고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한번 해볼 만한데 오세훈을 빼고 주민규 안 되니까 그냥 또 오영규 형규. 그래서 그냥 붙이고 싸우고 좀 다른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김신욱 같이 말도 안 되게 한 2m짜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정확하게 저 김신욱 선수는 198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키를 속이고 있어요. 키 속이는 선수도 은근 있죠. 너무 크면은 속이죠. 키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신욱이는 2m예요. 2m. 제가 항상 별명을 2m라고 그러거든요. 2m. 아 2m. 예. 2m. 그리고 머리를 항상 올려 세워가지고 한 2m 5cm 같아. 네. 머리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키는 줄이는 놈이 머리는 자꾸 세워. 희한한 거야. 김신욱 같은 선수가 있다면 타겟형 스트라이크를 주고 그냥 크로스 올려도 돼요. 그 정도면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압도적이면 상대 수비수가 무조건 2명이 붙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 편한테 공간도 나고 이 멘트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컨볼을. 네. 그래서 이제 특출나게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크로스를 그냥 자주 붙여도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왜 한 사람한테 2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골을 넣는다는 거는 사실 5대5 싸움이잖아요. 그죠. 확률 게임이죠, 사실. 확률적으로 골키퍼까지 있으니까 공격수가 더 불리하죠. 기본적으로. 앞쪽에 또 쏠려 있으면 만약에 리바운드를 당했을 때 상대편이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롱볼을 안 쓰는 게 너무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나 요거 궁금해요. 어제 김문환 선수를 이거 진짜 궁금한 거예요. 90분에 교체 투입을 했어요. 90분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따지면 89분 뭐 40초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90분이라고 하니까. 추가 시간 5분이었죠. 네. 그냥 저도 일반인의 관점으로 90분에 왜 교체 투입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고 있어. 시간 끌려고 하는 건 이해해. 그렇죠. 그건 이해하죠. 가끔 그렇게 하죠 또. 시간을 가지고 막 천천히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수비를 빼고 공격을 넣어서 완전 한 골 승부 가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막 비기고 있을 때는 그렇죠. 뭐 센터백 한 명 빼고 우리 스트라이크 들어와. 그럼 뭐 5분이라도 한번 해봤다는데 그렇죠. 오른쪽 풀백을 빼고 오른쪽 풀백을 90분에 넣는 건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원래 공격수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반문하지 마시고요. 저도 궁금해요. 반문하시면 안 돼요. 나도 궁금했어. 이거 다 궁금한 거구나 이거. 왜 문환이가 이건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닌 걸로 하죠. 90분에 왜 들어갔지? 나도 보면서 뭐지? 왜 풀백이 들어가지? 90분에? 난 무슨 오늘 대답해 줄 줄 알고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는 시간 나오면?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잘 못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직전에 앙제라는 경기죠. 자기 인생 축구 인생에 처음으로 한 경기에 3개 공격 포인트, 2골과 하나의 도움을 합니다. 기가 막혔죠. 굉장히 잘하고 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많이 부진했다. 그럼 뭐 요새 몸이 안 좋잖아. 근데 소속팀에서 너무 잘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전 대표팀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사실 지배력이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특히 뭐 김동훈 감독 때 연달아서 그렇죠. 2골 한 골 그러면서 3골 넣고 이랬었는데 예. 홍명보 감독 부임하고 나서 골이 없어요. 딱. 아 그래요? 예, 딱 없어요. 홍명보 감독 이후에 예. 골이 아예 없어요? 한 골 없어요. 한 골도 없다고? 예.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두 경기만 이번 두 경기는 아예 약간 좀 너무 안 보이는 거야. 뭐 황인범 선수가 첫 경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친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 이거 물어보세요. 왜 이강인이 만약 컨디션이 안 좋다면 그거 인정. 지금 그것도 아니고 리그왕에서 6골로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하이인데 지금. 그런데 왜 홍명 감독 체제에서 한 골도 없지? 이강인이 왜 못하는 거지? 그러네요. 신기하다. 답이 신기하던가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반응이어야지. 그러면 나 그때 출신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와 신기하다. 일단 부모지가 한번 운을 띄워주고 왜 그런지 이게 부모지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 각자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설령우 선수의 그 오버래핑 적극성이 조금은 부족했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접고 들어오잖아요. 접고 들어오면서 키핑할 때 그럼 뒤로 돌아서 오버래핑에 올라가는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상대 수비도 분산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또 이제 분산이 안 되면 이강인 선수가 설령우 선수한테 주면은 거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는 두 가지 길이 생기는 거지. 안쪽으로 치고 가거나 사이드로 주거나. 생기는데 쿠웨이트전까지는 설령우 선수가 거기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조금은 부족했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주더라고요. 팔레스타인전은 맞아. 올라가줬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크로스가 바로바로 안 올라가고 한번 잡아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이강인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감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미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고요. 조금 무리한 플레이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야, 그러면 일단 부버지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적 공격이 풀백을 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풀백의 성향에 맞춰서 두 선수가 조합으로 가야 되니까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더 타죠. 왜냐면 전형적인 측면 자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안으로 들어올 때 오버랩 올라와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그 풀백하고 조합이 중요한데 약간 그 조합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래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졌습니다. 토트넘에서도 보면 흥민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많이 달라졌죠. 속도, 드리블 파하고 돌파, 빡 때리고 막 이런 거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볼을 거머쥡니다 일단. 왼쪽 측면에 빠져서 볼을 거머져서 거기서 1대1 칠 때도 있지만 일단 동료들을 활용을 해요. 뭐 소속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구지? 우도기. 우도기가 들어갈 때 내어준다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다시 준다든지 주는척하면서 가지고 갔는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볼을 잡아놓고 하는 플레이들이 많아졌어요. 잡아놓는 플레이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그러니까 살려서 가는 게 아니고 예전의 손흥민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요즘은 좀 잡아놓는 플레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네. 그 왼쪽에서 손흥민이 잡아놓는 플레이들이 많아요. 요새 그러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나오려고 한다면 안쪽에 침투하는 선수가 나와야 돼요. 침투하는 선수가 나와야 수루볼이건 뭐가 들어가야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하면서 주거나 이 선수가 스스로 딸려들어가 벌어지면 지가 때리거나 그렇죠. 자기가 때리거나. 그러네. 근데 여기서 일단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도 잡는 플레이가 돼요. 스타일이 겹쳤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장신을 근데 세워요. 문제는 장신을 세웠을 때는 자 아까 U자 빌드업 얘기하셨잖아요. 장신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장신을 놓을 때는 정발을 놓는 크로스가 좋죠. 그렇죠. 있으면 왼발잡이 왼쪽에 두고 오른발을 오른쪽 넣어서 크로스에다 빵! 공이 나한테 오니까 받기가 편하지. 마요르카 시절에 무리키를 어떻게 썼죠? 무리키와 이강인은 어떻게 썼죠? 무리키 장신 놨다 놓고 그때는 이강인이 왼쪽이었죠. 왜? 왼발로 올려. 그렇죠. 다가 카타르 월드컵 때 조규성을 어떻게 썼냐? 이강인은 왼쪽에 썼습니다. 왼쪽에 크로스 해가지고 조규성이 골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반대쪽에 또 손흥민하고 겹쳐 롤이 이 정리를 안 해줘. 근데 여기 9번 스타일을 놔뒀어. 그러네. 이게 이런 역할과 위치 포지션을 정리를 안 해놓으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크로스가 오른발로 올라갈 때 상황에서도 못 올라가고 그렇죠. 한번 잡아야 되니까 타이밍 그렇게 죽고. 올리면 우리 사실 안쪽 가는 공이 더 받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정발로 올라오는 게 더 편하죠. 편하죠. 9번 스타일거든요. 헤딩하기는. 그렇죠. 네. 그러네. 여기서는 그냥 저희 둘의 얘기를 그냥 맞네 이렇게 말해주시면 저는 근데 뭐 그런 것도 문제 저희가 오늘 얘기 들으려고 불렀는데
그거 맞네 그것도. 왜 그거까지 생각 못했네. 저는 근데 뭐 그런 것도 문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긴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잘하는 선수예요. 실제 이강인이 손흥민 선수의 3골 어시스트 최근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측면에서 좀 도와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에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가 없어도 그 풀백들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팀들도 있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팔레스타인 경기를 보면서 우리 템포를 봤어. 우리 대표팀에. 그리고 직전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일본과 중국 경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같이 봤는데 부버지랑 야 어쨌든 중국도 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무지막지하게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막 몸 던지고. 거치기.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소림 축구가 좋아하는 막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빨리 뛰고 또 일본은 뭐 워낙 뭐 빠르니까 툭툭툭 하죠. 우리가 경기 보면서 이랬어요. 처음에 야 이거 템포 봐라. 야 이 압박 봐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 시작했어요. 압박 강도 훅 템포 훅 떨어지는 거야. 물론 팔레스타인이 조금 낮춰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럼 이번 경기만 그랬나?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는 지금 템포나 압박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는 월드컵 본선인데 이 정도의 템포나 이 정도의 탈압박이나 압박 강도를 갖고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볼을 빨리빨리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간격 같은 문제도 포함되는 건가요? 뭐 선수들 스타일 수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슬로우 가다니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볼 뿌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의 흐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이 잘 흘러가는 경기들은 서 있는 공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패스를 주면 항상 이동 트래핑을 통해서 계속 공이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이거든요. 공이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 그 경기는 무조건 템포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공을 딱 세워놓는 경기가 딱 생기죠. 그럼 그 경기는 템포가 느려진다는 걸 보고 알고 보시면 돼요. 팬분들도 경기를 보다가 패스를 줬어요. 근데 공을 딱 세워놓는 제자리를 딱 잡아놓은 세우는 경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는 이미 템포가 끊긴 경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공을 왔을 때 계속 가지고 나가고 흘러가서 계속 가지고 나가고 돌아서고 주고받고 계속 공이 굴러다니면 템포가 빠른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수들의 몸 상태나 전술적인 능력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뭐 유기적인 뭐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시하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패턴 패턴 플레이가 있어요. 너무 없죠. 우리가 딱 잡았을 때 벌써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이쪽으로 움직여주면 여기로 들어가는 공. 이 선수가 여기로 안 움직이고 여기로 움직일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 공. 이런 패턴 플레이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공이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또 중간에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니 우리 개개인들의 뭐 능력이 뛰어난데 그런데도 왜 안 되죠? 그랬더니 결국 그게 패턴 아니냐.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클린스만호 때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긴 게 크지 않나 싶긴 해요. 패턴이라는 게 결국 약속이니까. 그렇죠. 패턴이 약속된 플레이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사라지고 있는 실종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야 어떤 게 생기냐면 그 나무에 뼈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뼈대.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뼈대 이제 그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약속. 거기에 이제 창의를 더하는 게 그 가지에 이제 색상들이 딱딱딱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선수들이 순간순간 알아서 하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뼈대가 갖춰져 있어야 그 순간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귀에 쏙 들어온다. 이게 이제 그런 틀이 안 갖춰져 있고 패턴 플레이가 안 되면 가지 자체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다 파악이 가능한 거죠. 축구가.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조윤우로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 조윤우가 뭐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고 뭐 한두 번 못할 수는 실수할 수 있어도 전 조윤우 선수가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희 선수가 좀 부상 여파들이 있으니까 이제 약간 너무 그 한 명 체제로 가면
이 경쟁력 없으니까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냐? 혹시 이런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지난 경기가 조현우 선수가 어쨌건 홍명보 호화에서는 가장 조금 불안정했던 경기긴 했었거든요. 나올 때도 조금 못 나와주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러면은 경쟁하는 골키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이제 승규가 없는 게 좀 크긴 크고 계속 여기는 부상이죠, 이제 지금. 부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종 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 입장에서는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다 모험을 걸 수는 없어요. 특히 골키퍼는.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평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투입을 시켜서 보겠죠. 이 정도 이제 왜냐면 이게 프로 경기랑 또 대표팀 경기는 또 완전 다른 달라요? 이 압박감이 완전 달라요. 그 오는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이 친구가 프로에서 K리그에서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뭔가 실험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경민이나 지금 창민이 합류했던 선수들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연습 막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골키퍼 3명이 있어. 근데 슈팅 잘 막아. 근데 연습할 때 누구야? 이창근이랑 경민이가 잘 막아. 감독 입장에서 현우보다 잘 막는다고 쓴다? 안 써요. 왜냐면 실전 경험에서 못 봤기 때문에. 또 그 경기에서 나오는 또 퍼포먼스가 또 달라요. 그 연습 때 막는 거랑. 저거는 또 이거 이해합니다. 이거 이런 거죠. 그냥 막 연습할 때 노래 부르는 거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불러봐. 완전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 그러면은 연습할 때 만약에 그 모습으로 했다 그러면은 나는 월드컵에서 게임 뛰었어야 돼. 저는 왜냐면 그걸 못했던 게 운재영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조금 이제 몸도 조금 살이시고 그럼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살 때도 많거든요. 한 번씩.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죽어라고 대가 쳐먹고 하니까 막 골대 박아도 막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나가야 되는데 경기장에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나 그 정직함이나 그 아우라는 아하. 경기를 많이 뛴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특히 골키퍼는. 네. 특히 골키퍼란 자리가 그래요. 네. 그러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세컨이나 서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니. 필요하죠. 근데 월드컵 예선과 같은 이런 데서는 못 돌리지만 거의 안 바꿉니다. 월드컵에서는 그쵸. 특히 최종에서는 거의 안 바꿔요. 절대 그쵸. 바꿀 일이 없어요. 뭐 부상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큰 실수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부상당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땐 좀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 통과가 되고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나이가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평균 선발 라인업의 나이가 29.1세였어요. 그러네요. 예. 30살 넘은 선수들도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렇죠. 나이가 좀 많은데 물론 능력 있고 경험 많으니까 뭐 쓰는 건 좋은데 젊은 선수들 매번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썼단 말이야. 선발로는. 예. 거기다가 뭐 선발 라인업 매 경기 똑같긴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세 경기가 사실상 똑같은 선발 라인업이긴 했었거든요. 네 경기가 거의 똑같은 선발 라인업이었죠 최근에. 그런 가운데 지금 29.1세면은 사실 그 유럽 클럽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어지간한 팀들 25 이러거든요 평균 연령이. 거기다가 2년 뒤면은 31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령의 팀이 되는 건데, 예,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괜찮다기보단 왜 이렇게 뽑긴 뽑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대표님 뽑긴 뽑아 매번. 근데 안 써. 그러니까 명단에도 빠지죠, 아예.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어린 선수들을 많이 뽑잖아요. 이제 미래를 보고 뽑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보고 한 3-4명에서 5명까지는 미래를 보고 뽑습니다. 다음 월드컵 다가올 미래 와서 같이 훈련시키고 같이 경험시키고 그러다가 정말 좋으면 한두 명은 뛸 수 있는데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 오면 같이 운동하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게해주는 게 크죠. 왜냐하면 대표팀 민원이 경기를 교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멘트를 또 빠지잖아요. 빠지죠. 네. 명단제가 되죠. 네, 대부분 명단 제외로 빠지는 선수들은 와서 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막상 우리가 보면 와 누구 잘해 근데 딱 가면 실제 클래스 차이가 있어요 기존 선배들이랑.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건 실력이건 능력이건 차이가 좀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겁니까? 경험이 제일 크죠. 어. 왜냐면 큰 경기에서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그런 거니까 평가전에서는 마음대로 써볼 수가 있지만 그 이런 최종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뭐 제가 감독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랬었어요. 유럽은 어때요? 만약에 무슨 대표팀이가 이럴 때 어린 선수들 발탁했을 때도 거기도 이렇게 과감하게 쓰고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나요? 최종 예선 때는 거의 근데 과감하게 쓰는 팀들도 있죠. 당장 있어? 스페인도 그렇죠. 스페인이 사실 어린 선수 설마 야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야말만이 아니고 야말이 아니고 야말만이 아니고 그 팀 자체가 애당초 그 델라 푸엔테 감독이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했을 때 그 선수들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모라던가 다 젊은 선수들 중심이었죠. 예. 그건 약간 선택일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좀 중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 선수 기용을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경험 있는 선수들로 좀 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 본선 가보셨잖아요. 월드컵 본선에서 딱 실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여하튼 그 엄청난 무대를. 그렇죠. 진짜 우리 대표팀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대표팀에게 아니면 선수들에게. 뭐 지금 워낙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뛰면서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하는 거의 한 10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배요? 그 정도예요? 한 5배에서 10배 가량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비밖에 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 좋은 팀들, 조 잘못 만나면 정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때 어디 만난 거죠? 저 이제 2006년 때는 2006년이구나. 때는 첫 게임이 아르헨티나여가지고 이과인이 헤드트릭 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4골 넣었나? 3골 넣었나? 3골 많이 먹어가지고 메시도 있고 2010 거기 메시가 앞에서 메시한테 드리블을 하는데 3명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 난 처음에 약간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5배, 10배 얘기하길래 이건 좀 과하다 그랬는데 그러네. 팔레스타인과 아르헨티나면은 10배 맞지 뭐.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인가?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야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하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유광이 형 고생 많이 했구나 월드컵 나가서 막 다들. 나는 진짜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와 그 앞에서 그냥 쓱싹 하는데 쓱싹 하는데 그냥 2명 3명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프랑스랑 할 때도 우리가 진짜 그때 장난이 아니었구나. 운이 좋긴 좋았지만 피지컬도 장난 아니야. 뛰다가 그때 내가 한번 썰로 얘기했는데 뛰다가 천수 형 이게 팔에 얹혔는데 천수 형 공중에 들리더라니까. 뛰다가 팔이 엉켰는데 들렸는데 천수 들려 몸이 공중에 떠있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 말에 MSG 너무 많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몸이 들린다고요? 말이 안 되게 빠르고 피지컬도 그렇고 일단 개인 능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다르다. 완전 다르다. 그러네. 달라요. 지금 이 아시아 최종에서는 이걸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예전에 그 차두리 지금 코치라고 해야 되나? 뭐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팀이 진짜 월드컵 본선에서 점유율 50% 이상 끌고 가면서 지배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는 거야. 10배라는 건 이제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보다 한 10배 높다는 거지. 일본보다 10배 높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10배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진짜 잘하긴 하는 거죠. 일본은 막 몇 경기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서 벤투 감독을 칭송했던 거잖아. 저렇게 싸울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 하는 게 난 일본 싫어하는데 월드컵 나가서도 경기력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최소한.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완전 다르다. 다르죠, 완전 다르죠. 5배에서 10배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경기 지배할 수 있는 거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팔레스타인 경기 같은 경기가 없어요. 없지. 일단 내리는 팀이 없죠. 우리랑 할 때. 우리가 내리면 내렸지. 우리를 상대로 내리는 팀이 거기 나온 팀 중에 한 팀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랑 하는데 라인 내려놓고 할 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사실상.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